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하루 잘 먹고, 일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아무 일 없이 오늘 살아낸 것도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하게 멀리서 행복한 게 뭐 있을까 찾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가 오늘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하루를 잘 살아서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벌었다든가 집안일을 잘 마무리를 했다든가 그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하루의 삶입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거의 저희 집 공사 지금 마무리 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상 또 지나갈까 하다가 이 밤늦은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은 '오늘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화이팅!'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그 주제는 이분도 메일 보내신 분인데 굉장히 저랑 참 많이 비슷하고 근데 많은 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것 같아서 이분의 스토리도 얘기하고 제 스토리도 같이 믹서해서 여기 캐나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왜 이분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얘기고 공감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요. 일단 이분의 그 질문 사항은 암기 과목은 끝내주게 잘하는데 수학은 완전 꽝이래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거는 수의 보조사 그러니까 수의사 말고 수의 보조학과라든가 덴탈 어시스턴트를 공부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하니까 이게 이과 쪽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걸로 아시고 수학을 못하면 '나 이걸 정말 포기를 해야 되냐. 잠이 잘 안 온다.' 고민하시는 분 꼭 말미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밤새 생각을 해 봐도 사실 답은 없어요. 내가 실제적인 정보를 찾고 직접 해 보고 뛰어 들어가기 전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 이제요. 일단 이분이 정말 "수학을 못해도 할 수 있냐?" 그러면 일단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먼저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전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고 그 시험 성적으로 그냥 대학을 아무거나 그냥 그 점수에 맞게 나와서 그냥 대학 졸업장 하나 받고 그냥 또 취직하고 이런 너무나 평범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점수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점수에 맞는 대학 가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저 때만 해도 그렇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학교 졸업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사실은 거의 그러지 않나요? 정말 목표를 향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 20% 들을 서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대학 뭐 좋은 과, 비전 있는 과 이렇게 가지 사실은요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공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암기 과목 다다다다 해서 솔직히 이렇게 이과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집중해서 이게 수리력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근데 저도 절대 이과가 아니어 가지고 암기 과목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소셜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역사 뭐 이런 거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만 잘해요. 근데 이분도 꼭 그래 보니까 그 희망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과생들은 거의 문과 쪽으로 대학을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과 대학 나와도 사실 전공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요 캐나다도 똑같아요. 문과생들은 갈 데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보면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 거의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탑 10 에서 20%만 전공과 관련돼서 가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겨. 보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인문계 나와서 대학 적당히 졸업하고 뭐 이런 사무실 무슨 사무 보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잡다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시다가 우연히 이분이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영어 공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되게 알려 드리려고요. 필리핀으로 무슨 IELTS 학원을 갔대요. 한국에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필리핀으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러 가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 IELTS 3 개월 코스를 갔는데 이분이 하이 헬로우밖에 못하는 진짜 영어를 못했었대요. 근데도 그 IELTS 점수를 한번 받고 싶어 가지고 정말 단기 코스로 필리핀에 가서 들어갔는데 역시나 너무 못하니까 한 문장을 쓰는데 1 시간 이상 걸렸대요. 그니까 그 선생님이 "너 ESL 반 기초 영어 반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학생이 오기가 생겼나 봐. "안 간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울다 반복하다 이러면서 기어이 따라갔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정신이면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3 개월을 만에 딱 했는데 예 말하기 테스트도 하잖아요. 말하기 테스트도 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할 건데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암기 과목만 잘하니까 막 외우고 따라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최초로 자기가 공부에서 성취감하고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자신감, 성취감 하나 가지고 토론토 유학을 또 왔대요. 6 개월 코스로. 6 개월 코스 와 가지고 또 하이 뭐 인터미디에이트인가 좀 고급 단계 그 영어 클래스를 또 들어갔다네요.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6 개월 공부를 하고 IELTS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오버를 5.2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토탈 한 9 개월 만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하이 헬로우밖에 못 했는데 그 필리핀하고 토론토하고 참 거기 가고 여기로 오는 것도 참 대단하죠. 이게 내가 과거에 인문계를 나왔든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왔다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가서 말하기 등급을 받았는데 또 1 등급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인제 벌써 한 5-6년 전 얘기라는데 그래서 인제 많이 까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딱 정리를 해 보니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겁을 먹고 자신이 없어 가지고 막 기초 막 낮은 등급 가고 싶어 해요. 거기서는 쪼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사실은요 영어 공부할 때 다닐 때 학원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요. 나보다 레벨이 높은 데를 가야 물론 인제 거기서 레벨별로 이렇게 포지션을 줘요. 근데 유학생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 돈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도 벌써 제가 IELTS 분명히 실력이 안 되는 데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서도 토론토에 와서도 실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왕이면 높은 데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보다 높은 단계의 영어를 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외우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세 달 후에 보면은 내가 늘어 있어요. 본인이 느꼈대요. 여러분 1년 안에 3 개월 만에 6 개월 만에 내가 스스로 영어가 늘었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게 아니야 보면. 내가 뭐 인문계 나와서 대학도 별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아. 그니까 달달달달달 외운 거야 내가 보니까. 외워서 노력해서 정말 영어 성적을 늘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 잡으셨죠? 내가 딱 목표를 잡으면 진짜 미치도록 집중해 가지고 포커스를 그 한 곳에만 둬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해 봤지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근데 나 이 학생 보고 느꼈어요. '아 내가 미치도록 안 해서 안 늘었구나.' 그런데 내가 미치도록 공부할 때가 언제 있다 그랬죠? 덴탈 어시스턴트 칼리지 갔을 때 미치도록 공부해서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겁죠. 저도 진짜 버거운데 사실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돈 내놓고 칼리지 갔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미치도록 예습 복습 막 진짜 저도 그때 울고요. 상담사 찾아가고 막 우울증 오고요. 난리가 났었거든. 그 경험을 해야지 영어가 는다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름대로 자신감 생기고 성취감 생기고 뭔가 공부에서 노하우가 있으면 나눠요. 이게 나누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고요.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영어 공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영어가 돼야지 캐나다 올 수 있잖아요. 영주권도 내가 영어가 돼야지 자격이 되고. 그니까 이걸 참고로 꼭 보시고
지금 영어 어떤 걸 공부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미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또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밀린 메일 때문에 제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할게요 진짜. 왜냐면 이게 영어 때문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나이는 50 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냐." 이런 메일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그거 다시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분 포커스는 인제 이분이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해서 막 달달달 외워 가지고 한번 해 봤거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자신 있대요. 근데 맞아요. 이게 헬스케어 이쪽은 전부 다 이과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이과가 수학 위주의 딱 그다음에 문과가 언어 위주의 딱 이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덴탈 어시스턴트 어플라이를 했을 때 그 수학, 물리, 화학, 바이올로지 중에 한 과목을 다시 해야 된대요, 제가 문과생이라. 그래서 저는 죽어도 수학, 물리, 화학은 꽝이야. 저는 절대로 이거 만약에 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생물, 바이올로지를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바이올로지는 잘했거든요. 왜냐면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이 생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정말 저는 그 암기 과목은 잘해요. 왜냐면 누구든지요. 수학 계통을 잘하든가 문과 쪽을 잘하든가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잘하는 거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 케이스예요. 제가 자신 있고 잘하는 거를 개발해서 사실 여기서 컬리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를 나오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점수도 제가요 그때 90 넘었어요. 왜냐면 달달달달달 외웠거든. 왜냐면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다 틀려. 이게 문제예요. 그니까 제가 미치도록 예습 복습했는데 그러고서 컬리지를 들어갔잖아요. 자 제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이 인체에 대해서 이게 이 구강 내를 저희는 이게 하니까 여기만 공부하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인체 전부 다 공부해요. 거기서 전 놀랐어요 사실. 그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공학을 1년 내내 배웠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근육, 이 조직 뭐 이렇게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 와 혈관 온몸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구강내를 공부를 하는데 구강내만 이빨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입술 조직 이 주변의 조직 근육이 다 제가 까먹었는데 8개 근육으로 입을 말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근육만 잘못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거 공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 우리가 상대를 하잖아요. 여기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아프면은 이 얘기를 같이 나눠 주면서 치료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심리 파악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심리학도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배워두면 좋아요. 근데 그 심리학도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사이콜로지가.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는데요. 거기도 수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생명공학에도 전부 인체에 대해서 외우는 거야. 수학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수학이 있을까 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 수학 그러면 머리가 빠개져요. 저는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다닐 때도요. 수학은 간당간당 페일만 면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 페일은 면하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수학 필요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임상 강의할 때도 수학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구체적으로 이빨 치료 관련돼서 나올 때도 수학적인 계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경영, 경제, 수학, 통계 그쪽으로요. 토목공학 그쪽으로 수학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은 아예 안 봐요. 그러고서 인제 이에 관련돼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인제 하냐면요. 재료 이게 떼우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과에 관련된 기계, 기구, 숫자 하나도 없었어요. 수학적인 계산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요. 수학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밤새면서 외우고 미리 외우고 지나고 외우고 시험 볼 때 외우고 나중에 또 국가고시도 봐야 되고 그거는 국가고시 볼 때도 다 외우는 거. 그니까 처음과 끝이 수학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수학이 수학 그 이과의 수학이 아니구나.' 우리 몸 인체에 대해서 딸딸딸 외우고 또 한 가지 병에 대해서도 다 공부해요.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공부 다 하고. 왜냐하면은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 처치하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의 첫 관심사는 수의 보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에 대한 기본 사이언스가 쫙 할 거예요. 근데 다 외우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애완견을 다루는 치유 그 어떤 관련된 공부를 하겠죠. 물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쪽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여기서 뭐 다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의 보조를 하고 싶다는데 무조건 하세요. 어플라이를 해 보세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든 대학교 성적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점수가 안 좋아도 학생이 미달되면 뽑을 겁니다. 학생이 많으면 점수를 자를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맡겨야 돼요. 주변에서 뭐라 하든 말든 뭐 "유학원에 가 보니까 안 될 거다. 점수를 많이 번다." 뭐 어쩐다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점수 그다지 좋지도 않고 문과 나왔는데도 여기서 처음부터 영어 공부해 갖고 영어 점수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모자란 과목을 해서 점수 좋아서 저는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인원수가 딱 돼서 저는 들어갔어요. 그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해 보세요. 그 수의 보조도 어플라이 해 보시고 덴틀 어시스턴트도 보조 지원을 하세요. 해 가지고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제3의 제사에 또 하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뭐 누가 그래요. 수학해야지 헬스케어 간다고. 한국에서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애우는 것만 잘하면 여러분 너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덴탈 어시스턴트 뭐 수의 쪽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계 쪽, 헬스케어 쪽은 애우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우는데 쥐가 나시는 분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학이 발달된 분들이야. 그러면 수학은 수학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영어로 달달 외워서 사실은 어려워요. 한국말로 하면 사실 별거 아니야. 내가 진짜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간다면 저는 다시 공부할 거예요. 왜? 한국말로 원 없이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해 보세요 정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캐나다까지 와서 영주권 따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막노동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해 보시면은 하기를 저는 사실 추천드려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학 때문에 '내가 지금 포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그걸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6월 말이든가 6월 초에 메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서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고 힘내고 도전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3 개월 필리핀 토론토에서 6 개월 공부하신 그 의지 그리고 30대 초반인데 충분해요. 이 정도 이때는 머리 잘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30대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요 무조건 하세요. 캐나다의 그 영주권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직종 제가 제 지난 영상에 많이 올렸어요. 꼭 참고하시고 저한테 칼리지 물어보고 전공 물어보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 안 보신 분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어플라이 해 가지고 꼭 합격해서 공부 꼭 해 가지고 꿈 이루시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 빌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만나요. 참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